오늘 시장의 수급과 투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시장을 수급과 이 종목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네, 시장이 선택한 종목 시선주 오늘은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런 핑퐁 장세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다음 주까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기조, 매수 기조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최근이 언제냐면 올해 1월 달과 작년 9월 달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약 6조 정도를 매도하다가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조 정도가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선물 쪽에서 매수 전환이 되면서 현물 쪽에서도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고 다음 주 5월 1일까지는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의 핑퐁보다는 등락은 좀 있더라도 결국에는 매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이 도와주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어떤 업종 사고 있을까요? 반도체, 금융, 조선에 대한 사랑은 여전한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은 전선 쪽으로 오늘 기관은 방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두 수급 주체 모두 시장 안에서 핫한 섹터를 그냥 골고루 담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각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많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핫한 섹터를 담는다기보다는 저들이 담아가지고 이제 저쪽이 핫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조선 3사가 13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천천히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나 3분기 4분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는 기업 업종군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 쪽에 들어왔는데 전선 쪽도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 쪽에 자금이 들어왔는데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2분기 때는 좀 부러질 것이다라고 분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적인 부분들이 1분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3분기 좀 더 좋아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는 금융 쪽이죠. 이제 은행 쪽으로도 자금이 꽤나 들어오고 있는데 저 PBR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관련되어 있는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공표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는 올해 하반기쯤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라는 내용들, 자율공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저 PBR 관련주들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들 역시나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역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메리트 있는 업종으로 자금이 전반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버릴 수 없는 키워드가 지금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재규 본부장도 금융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KB금융을 동시다발적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여기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데 두 수급 주체가 다 들어온 만큼 저희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금융주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역시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관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일단 이 저PBR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일시적으로 쭉 올라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대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는 차익을 좀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대신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PBR 쪽은 우리가 올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것이고 후내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3개년 동안 진행이 된 거거든요. 주가의 상승률은 마지막 3년 차인 올해 가장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좀 압축해서 좀 당겨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어쨌든 저PBR 관련주라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게다가 추후에 배당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챙기시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저PBR 관련주는 하나 정도는 꼭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름다울 때 떠나자라고 KB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기존 보유자와 그리고 매수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재규 본부장의 투자 전략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오늘 또 같이 조선주를 사고 있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은데 주가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오늘 대장은 저는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 사기에는 지금은 조금 혹시 늦었을까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업종이 조선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꼽는 업종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당연히 좋죠. 반도체도 좋은데 반도체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물론 조선주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조선주들은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월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 조선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대체적으로 저가 수주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도크가 전부 다 채워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몇 년간의 일감이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발주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수주를 따내는 과정에서 고선가들만 골라서 수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저는 이 조선주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기자재 종목군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세진중공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LNG 관련돼 가지고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도 저점대에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저는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조선주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가장 좋게 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따라 사도 HD 현대중공업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다 아니다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그래서 많이 욕도 먹을 텐데 이게 어쨌든 전문가가 나와서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포지션을 정확히 해야지만 제가 나중에 틀려도 왜 틀렸는지 저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뭐 몰빵이나 100% 매수라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비중을 좀 나눠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제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PD님이 다음 개편 때 이재규 본부장의 출연료 인상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관이 사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를 보겠습니다. 방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익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기관이 무려 8거래일째 사고 있더라고요. 기관이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거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합세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인텔리안테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세트랙 아이라고 하는 이 우주항공 관련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 인텔리안테크도 마찬가지지만 AP위성이라든지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방산 쪽과도 좀 엮여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방산 쪽에 대한 뭐 사업 확대라는 것은 인텔리안테크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5월 27일 날 개청이 되던 우주항공
우주항공청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 뭐 AI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쪽이에요. 근데 이 우주 쪽 산업 규모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주항공청이 개청된다라는 것은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에서 민간까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중요한 포인트, 이벤트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까지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 쭉 보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그런 외국인을 따라갈까요? 기관을 따라갈까요, 본부장님? 오늘 뭐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오랜만에 기관을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24년도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물론 반도체 쪽에 많이 몰리긴 했지만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종목들의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관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기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이 선택하는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해준 인텔리안테크 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픽으로 골라주셨는데 이제 내용은 앞에서 다 말해주셨으니까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가격 라인을 알아볼게요.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 이하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140억 정도가 나왔는데 어제 거래 대금의 130% 정도가 나왔어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 현재가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65,000원대의 저항대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항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는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항대에 많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뚫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58,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선을 뚫고 잘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목표 주가는 7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오늘은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